네. 월요일날 휴일이 겹쳐가지고 좀 쉬긴 했는데 전주에 조금 빡빡하게 해서 크게 다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번에 하는 부담이 조금씩 커서 듣고 있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넥스트에서 운영체제에서 내놈자식 취급하는 것처럼 좀 빡빡하게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마다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주요 내용의 아까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목은 프로세스 동기화라고 얘기하는데 큰 타이틀로 보면은 동기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교재에서 또 시스템을 얘기할 때 병행 제어, 컨커런시 컨트롤, 컨커런트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토픽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걸 한번 다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기화를 얘기하는 거는 결국 컴퓨터 시스템에 맨 처음 첫 시간 했던 것부터 다시 올라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결국 CPU와 메모리로 주로 구성된 폰 노이먼 아키텍처의 이런 기계, 자동화 기계인데 거기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제 OS 운영체제 역할을 소개하면서 현대 운영체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한 관리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크게 얘기한 프로그램, 이제 우리 스레드까지 배웠으니까 결국 실행의 흐름이 여러 개가 동시에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라는 이런 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개념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방법,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기능으로서 제공이 되는데, 여기 동기화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연관된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되면 각각이 별개의 작업으로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요즘에 또 좀 덩치가 큰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여러 개의 실행 흐름 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제어에서 봤던 것처럼 부모 프로세서 자식 프로세스의 어떤 순서를 일치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공유 메모리를 접근해가지고서 공유 메모리를 매개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또는 메모리라는 걸 매개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원, 네트워크 하드웨어, 프린터라는 하드웨어, 마우스라는 하드웨어, 이 하나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서로 꼬임이 없이 잘 이용하려면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협력의 모양은 서로 간의 규칙, 어떤 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의한 규칙이겠죠. 그 규칙에 따른 순서를 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케줄링을 배웠기 때문에 시스템에다 뚝 던져놓고 보면은 이게 어느 때 어느 순서로 내 코드에 어떤 부분이 실행될지를 사실 프로그래머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인 제3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행 순서를 보장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이제 프로세스들, 스레드들이 뭔가를 협력한다는 것은 항상 메모리 혹은 외부 자원, 마우스, 키보드, 네트워크 또는 프린터 등등의 자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둘 사이에서 뭔가 그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기 경쟁 조건 또는 원자적 동작 이런 개념에 따라 가지고서 하나의 메모리 자원, 하나의 어떤 자원을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것을 한 번에 다 끝내지 못했을 때 스케줄링이 미묘하게 꼬여 가지고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들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진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의 순서를 보장하거나 설계된 대로 또는 공유 자원을 접근할 때 우리가 그냥 투박하게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 안전하게 데이터가 유지되고 업데이트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러한 메커니즘, 병행 제어라든가 프로세스 따위의 병행 제어, 동기화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 이제 유닛에서는 이런 동기화 문제를 공유 자원에 대한 경쟁 조건, 실행 수수를 맞추는 거라든지 강제화시키는 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다
경쟁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경쟁 조건을 소개를 했고, 그 경쟁 조건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가 작업하는 이런 것들이 원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적 동작이라는 개념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켜 놓은 문제를 정의해 놓은 것을 임계 영역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풀기 위한 요구 조건으로서 상호배 이제 진행, 한정된 대기,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들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상당히 좀 이론적인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념적인 내용이겠다면 결국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밑바닥까지 이런 문제 해결하고 원자적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뭔가 방법을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이제 지금 다시 얘기하기 힘들겠지만은 이런 문제에 의해서 기인한 거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의 수준에서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화 문제의 근본적인 것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확률적인, 항상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 꼬였을 때, 실행 순서가 이상이 꼬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로서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로서 우리 교재는 고전적인 소프트웨어 방법에서 피터슨 혹은 네커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수업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20줄이 안 되는 알고리즘 코드인데, 이 동기화라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방법은, 이 동기화의 근본은 결국 두 스레드가 꼬이는 문제인데, 이 꼬이는 단위는 스케줄링에서 인터럽트에 의해서 스케줄링이 되는 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터럽트가 되는 단위에서 원자적인 연산을 성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하드웨어, CPU의 명령어로서 뭔가 데이터를 접근해서 읽어보고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이런 나눠진 여러 가지 작업을 원자적으로 처리하는 그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CPU의 테스트 앤 셋 명령어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은 이겁니다. 근본의 결정. 그런데 이걸 우리 이제 프로그래머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주요 랭귀지 또는 라이브러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세마포, 뮤텍스, 컨디션 변수, 모니터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아마 이 고전적인 동기화 문제들을 다루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게 될 텐데, 동기화의 근본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동기화가 나타나는 모양새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들이 이제 동작을 할 때 이런 모양으로 움직일 때 그때도 동기화, 이런 모양으로 움직일 때 그때도 동기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자주 쓰이는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이걸 적지 않는데요. 다시 이제 여기 솔루션에 우리 근본은 락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이 프로세스가 공유 변수를 접근할 때 한 프로세스의 실행을 강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이 락인데, 이 락, 아주 기본적인 락만 이용해가지고 모든 경우에 동기화를 프로그램하려면 프로그래머가 귀찮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몇 가지 패턴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게 맞는 동기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그 중에서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용어는 대부분의 시스템에, 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이 이제 세계에 있으면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수업에서 다루고, 나머지들은 라이브러리나 또는 다른 OS나 따라서 조금씩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이게 더 어드밴스가 되면은 사실 프로세스 제어에서의 wait라는 그 함수, 또는 메시지 전달에서의 send라는 함수, 이런 것들도 일종의 동기화 메커니즘, 동기화 기능을 담고 있는 API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동기화 프리미티브, 동기화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미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 세마포를 설명했고 뮤텍스까지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는 약간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아무리 OS 레벨에서 했다 하더라도 인터럽트에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세마포 변수를 우리가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냐에 따라서 락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걸 우리 다룬다라고 했죠. 그것을 원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작업을 할 때 OS는 어떤 다른 또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 자체의 원자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세마포 같은 경우는 소프트적으로 그 변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계속 루프를 돌면서 체크하는 그런 코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칫 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코딩을 하게 되면 락을 획득하려는 세마포 P 오퍼레이션하는 세마포 웨이트 오퍼레이션하는 이 그 프로세스는 자기의 의미 있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CPU를 계속 잡고 있는 스핀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스핀락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스핀락이라는 개념이 뭐든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핀락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로서 나쁘지 않다는 것은 결국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서 동결을 한다고 했을 때 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락을 획득하려는 어떤 스레드, CPU는 스핀락을 통해서 계속 락을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대신 이게 이제 시스템 좀 소프트웨어로 확장이 됐을 때 CPU가 다른 작업을 못하고 락을 체크하는 데만 작업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핀락이 그 소프트웨어 효율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핀락하는 구간이 길어진다면 락킹하는 방법으로 웨이팅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 세마포에 대해서 설명을 더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쯤에 동기화에 기인한 문제들, 동기화에 따른 문제들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여기 이제 제가 요약하는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세마포의 문제를 얘기했던 게 아니고 동기화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들은 그 알고리즘 설계에 따라서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조치를 하는 근본적인 수단은 결국 락이었습니다. 락은 어떤 프로세스의 실행을 그 프로세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멈춰두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것들 말고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느려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예제에서 했는지 저도 기억이 어렴풋한데 동기화 런 코드와 동기화 넣지 않은 코드 시간상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멈추는 이런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외에도 단순히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 동기화, 락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돌고 도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에 CPU와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게 근본적인 임무, 미션은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올려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게 원래 미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것까지 쭉쭉쭉 뭔가 개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지시켜버리는, 멈춰버리는.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멈춘다라고 생각되지만은 일단 멈추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풀려질지 모르는 상태로 멈추는 겁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계속 다음 명령 실행하는 건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모순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기화에서는 이런 동기화를 위한 이런 방법들, 결국 우리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이걸 배우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코딩 방법을 익히는 게 어쩌면 여러분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이런 개념, 방법들의 어떤 문제 똑같이 문제인데 불리한 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동기화를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코딩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데드락, 어떤 한 프로세스가 계속 공정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계속 밀려가지고서
무한이 되게, 이게 반대되는 무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좀 더 특수한 경우지만 우선순위 역정, 어떤 이 컴퓨터 시스템의 프로세스들을 우선순위 방식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동기화를 위한 락킹 때문에 나하고 관계없는 낮은 우선순위에게 양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 개념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특히 데들락 문제는 잘 이해하고 오늘 여유가 되면 아니면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서 동기화 다음에 다음 챕터에서 데들락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기화와 관련된 개념적인 이해의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동기화 문제들 모니터는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개념적인 중요도로 따지면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쓰다 보니까 이 판에 그린 게 동기화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 들어보면 결국 내가 사용하는 OS 또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어떤 동기화 프리미티브 API를 제공하는가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 이유가 각각 동기화의 어떤 모습이 약간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 그때 이것들 각각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걸 이해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마포와 뮤텍스를 차이를 살짝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혹시? 세마포는 근본적인 특성은 세마포 변수, 어쨌든 다 락 변수, 중간 매개한 락 변수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세마포 변수로서 정의를 하고, 이거는 인티저 변수로서 카운터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웨이팅을 하게 되면은 내가 락을 걸고 들어가면 하나 감소시키고, 시그널에서 풀어주면은 락을 하나 그 값을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런 카운팅 하는 세마포일 수도 있고, 바이너리라고 해서 이제 락의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락이 걸렸다, 온오, 1, 0 값만 표시하는 바이너리 세마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이 뮤텍스라는 이제 메소드, 방법은 세마포의 어떤 의미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너리 세마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뮤추얼 익스클루전, 그래서 상호 배제를 지원하는 상호 배제만 지원하는 어떤 그 프로그래밍 도구, 그래서 락이 걸려있는 락, 언락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마포의 그냥 서브셋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갖는 특성이 약간 다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역시 또 교재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할 때 약간 이제 실제 이런 같은 경우에 코딩하려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세마포는 소유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두 개 차이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돼요. 뮤텍스는 바이너리 세마포 0, 1만 락 걸렸다, 언락 걸렸다 이것만 얘기하고, 뮤텍스는 소유자의 개념이 있는데 세마포는 소유자의 개념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텍스인 경우에는 락을 풀려면 반드시 그 락을 걸었던 스레드, 락을 걸었던 어떤 프로세스 같은 실행 흐름이 언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세마포 변수만 공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락 웨이팅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시그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웨이트하기 전에 그냥 시그널 해놓고 웨이트를 해서 내가 락을 항상 획득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락을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런 규칙을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코딩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하는 환경에서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이 OS마다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pthread 라이브러리에서 뮤텍스 기능이 pthread 라이브러리에서 pthread 뮤텍스 락 하는 방식으로 함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를 지난 시간에 5개의 스레드에서 1000만 번씩 증가하는 이런 이 공유 변수 예를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이 공유 데이터 일관성 문제, 동기와 병행 제어의 잘못된
상황으로 그 문제가 된 상황이 돼가지고서 이게 의도한 대로 1000만 곱하기 5에서 5000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유 변수를 접근하기 전과 후에 라를 걸어주고 공유 변수를 이제 업데이트한 다음에 라를 걸어주고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제 그 뮤텍스 라이벌 뮤텍스 예제 하나를 더 보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뮤텍스가 지금 뮤텍스 코드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스레드 예제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동작을 하는데 5천만 아니라 아주 엉뚱한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프로세서의 개수를 그러니까 CPU의 개수를 1로 할 때하고 4로 할 때하고 약간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요. 여기 보면 5천만이 돼야 될 게 거의 1800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이 경우에 프로세스가 지금 4개인 상태 보이나요? 보이면 한번 불을 좀 꺼주고 이것도 또 시스템의 특성상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동기화 문제는 결국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그 스케줄링이 꼬일 때, 실행의 흐름이 서로 꼬일 때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넌센스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동기화, 경쟁 조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프로세스 개수가 적을 때보다 프로세스 개수가 많을 때이다. OX. 경쟁 조건은 프로세스 개수가 많을 때 더 잘 발생한다. 느낌상 O 같죠? O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동기화 문제는 우리가 잘 설계해둔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뭔가 협력을 할 때, 서로 연관성을 맺힐 때 스케줄링이 꼬이는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CPU가 많아지면 스케줄을 각각 독립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그 다음하고 얘하고 그 다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중간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 둘이 그냥 진짜 동시에 동작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 변수 하나를 두고서 그러니까 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테스트는 안 해볼 텐데 같은 코드를 CPU를 하나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오류가 나긴 나겠지만 좀 5천만에 가까운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오류가 나오는 이건 오류는 아니죠. 그 문제가 경쟁 조건이 발생하는 상황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코드이고요. 이것도 보면 시간이 약 0.2초, 0.9초, 0.2초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여기 카운트 값 변경시키는 데다가 스레드 락, 스레드 언락, 스레드 락, 스레드 언락 하는 코드를 써요. 딱 이 두 줄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함수 호출, 역시 이거는 이제 락이지만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 시간이 좀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 기대보다 훨씬 느려지는데 5천만 이렇게 나오고 이걸 몇 번을 실행시키더라도 이제 5천만이라는 정확한 이제 어떤 우리 프로그램의 커넥티니스 제가 소프트웨어 설계에 나는 3단계라고 생각한다. 일단 우리가 설계한 펑션의 커넥티니스 정확도가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류가 없고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능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성에서 이제 문제 사실 이건 이제 정확성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타임으로 초를 안 재보더라도 눈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죠. 사실 엄청나게 많이 든 겁니다.
아까 0.2초 정도 1초가 안 걸렸던 게 실행시켜 보면은 거의 7초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이것을 그냥 거기 pthread 락 엇나가는 함수 호출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뭐 그 시스템에 라이브러리 함수 호출하는 코드를 만들어 놨긴 했으니까 그 라이브러리 함수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시간이 몇 배 혹은 이게 초 단위로 프로그램의 시간이 변할 수 있는 코드의 크기는 아닙니다. 이게 뭐냐? 바로 5개의 스레드가 어쨌든 스케줄링이 막 꼬이면서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실행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락하고 있으면 얘가 이제 만약 블락킹 모드 돼가지고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됐다 하더라도 락하고 있는 놈이 락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놈이 스케줄 되어서 실행하더라도 실행을 못하고 락 때문에 다시 또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스케줄 돼가지고서 락을 임계 영역을 실행하고 락을 풀어줘야지 얘가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을 인위적으로 막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동기화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화 코드는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 정확성을 달성하기 필요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코드에 이런 실행 시간의 지연을 발생시킨다. 그게 더 잘못되면 이런 문제까지 낳게 된다라는 것도 잘 염두에 두고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동기화 프로그래밍의 한 가지 이제 뭐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은 이 동기화 문제는 이제 설계와 디버깅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프로그램에 딱 정해진 알고리즘대로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했다고 해서 동기화 문제 항상 여기서 락이 걸리고 이 락에 의해서 얘가 멈추고 그 다음에 얘가 풀리고 얘가 흘러가고 항상 똑같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스케줄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동기화, 즉 경쟁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 조건은 항상 발생을 하지만 그 경쟁 조건의 영향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제 코딩을 하려면은 내 소프트웨어 설계, 스트레이트를 여러 개 있는 소프트웨어든지 프로세스 여러 개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를 할 때 이게 공유자원을 접근한다. 혹은 뭔가 실행의 순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항상 동기와 병행제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는데 이때 한 가지 팁은 가만히 오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성. 이걸 어쩌면은 제가 맨날 이게 뭐 김동진 교수님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는 이론적으로 되면서 100%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이 동기화가 100% 그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설계와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환경에 동작할지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라면은 이 코드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유저의 상황이라면은 그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만에 하나라면 이런 동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입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사용자 입력이 이상에 꼬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게 동기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안 좋게 푸는 겁니다. 코드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코드를 더 많이 쓰는 상황이 100만 분에 한 번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러면 매번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때마다 동기화를 하지 않고 그 특별한 경우만 100만 번에 한 번만 좀 큼직한 작업으로 예외 처리를 하고 실제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거는 동기화 없이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련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근본적으로는 내가 설계한 이 이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멀티태스킹하는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들이 서로 뭔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유되는 뭔가 저 부분을 액세스하고 있다 할 때 OS에서 배웠어. 아싸 하면서 OS에서 배웠던 동기화 메커니즘 넣는 거. 그거 아주 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알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커렉티니스가 해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눈으로 봤듯이
이런 동기화 코드가 들어가면은 이 락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기화 문제를 코딩할 때는 뭐 TV라면 TV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관찰할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동기화 경쟁 조건이 발생할지를 한번 고쳐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서 그게 아주 드문 경우이고 그걸 동기화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비록 더 복잡한 코드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짠 코드가 1000줄짜리 코드입니다. 여기에다가 1000줄을 더했으면 2000줄짜리 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코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1000줄짜리 코드가 100만 번 실행되고 이 나머지 1000줄짜리 코드는 100만 번마다 한 번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코드 2000줄을 만들어 가지고 1100줄짜리 코드보다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설계 3단계 성능 최적화에 이제 해당하는 거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동기화와 연결돼 가지고 너무 점프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관찰할 때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지금의 여러분에서는 거의 뭐 이미 100%를 넘어가는 어떤 영역의 바운더리이지만 동기화 코드를 설계할 때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도 잘 한번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동기화 코드를 놓으면 진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성능이 늘어져 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제 코드는 동기화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그냥 공유변수 접근하는 것만 계속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5천만 번 이상 동기화를 하고 있는 거죠. 5천만 번 정도 동기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 실행 시간의 거의 99%를 동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만드는 코드는 그 아주 큰 코드 부분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동기화에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임계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 하드웨어 스핀남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동기화 코드는 이런 임계 영역은 작게 설계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 성능의 문제까지 와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동기화는 이제 실제 코드의 특성을 가지고요. 다음에 있는 예제는 똑같은 이제 거의 똑같은 코드인데요. 여기 5개의 스레드에서 1000만 번씩 증가시키는 코드입니다. 근데 이때는 변수 2개를 넣어가지고서 하나는 증가시키고 하나는 리버스 카운트라고 해서 얘는 처음부터 맥시멈 값 5000만이라는 값을 주고 각 스레드에서 하나씩 감소시키는 이쪽 스레드에서 리버스 카운트는 감소시키고 카운트는 증가시키고 이런 코드 또 이제 억지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공유 변수가 2개가 됐습니다. 공유 변수가 2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코드만 놓고 보면은 굳이 락을 2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의 락으로 묶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얘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임계 영역, 이 공유 변수를 사용하는 임계 영역 따로 나눠져 있다 생각하고 각각을 보호하는 락을 락 1, 락 2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시키려면은 락 1도 락을 해야 되고 락 2도 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꼬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레드가 5개가 있는데 폴스 스레드이면 2로 나눠가지고 0이 아니면 폴스 스레드이면은 카운트 플러스 하는 걸 먼저 하고 짝수 스레드이면은 카운트 마이너스 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락도 락 카운트에다가 락 1을 먼저 락을 하고 그 다음에 락 2를 조금 다음에 하고 얘는 락 2를 먼저 하고 락 1을 다음에 하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아주 바보 같은 코드입니다. 바보 같은 코드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공유 변수 임계구역이 막 이제 나눠져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킹 코드에서 이렇게 중간에 막 잘려가지고 임계구역 1과 임계구역 2가 중간에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이렇게 막 생기고 할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뭘 얘기하고 싶느냐? 바로 언뜻 보면은 이 락을 다 빼버리면 여러분 다 눈치챌 겁니다. 이거 스레드 5개가 공유하는 변수이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동기화에 문제가 돼. 아주 가볍게 코웃음 치면서 이건 동기화를 해야 되는 코드야. 라고 이제 여러분이 캐치를 합니다. 그러면 동기화 문제 100%까지 달성한 겁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봐도.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래서 락 1, 2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락킹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락킹 방법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 이 문제 좀 얘기할 때도 간단히 데들락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락1과 락2가 서로 다른 스레드가 같은 코드를 이렇게 실행시키고 있을 때 한 스레드는 락1을 먼저 잡고 다른 스레드는 락2를 먼저 잡고 이 사이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로가 가진 락을 보면서 얘들은 뭐가 생긴 것도 아니고 CPU가 멈춘 것도 아니고 하는데 코드를 진행하지 못하는 데들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들락의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요. 역시 뭐 코드 예로서 그럴 거다라고 쉽게 이해는 되지만 실제 실행을 해보면 다섯 개의 스레드가 똑같이 이것처럼 만들어져 가지고서 각각 1000만 번씩 위층과 감소시킬 겁니다. 그래서 토탈 카운트 값은 이제 0부터서 5천만 개 될 거고 리버스 카운트 값은 5천만에서 0으로 되는 그런 결과를 찍어야 됩니다. 락을 하고 있습니다. 락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꽤 더 걸리고 있죠. 사실은 멈춘 겁니다. 이 시스템이 멈춘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멈춘 겁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또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이 두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못하고 멈춘 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매 루프마다 이제 프린트F를 찍어주도록 했습니다. 프린트F 찍어주면은 카운트 값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R 카운트 값은 5천만에서 감소를 쭉 하고 있고 어떤 스레드가 이 값을 만들었냐 이렇게 스레드가 계속 컨텍스트 스위치 돼가면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춘 겁니다. 이거 뭐 특별한 코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끝까지 이건 5천만 번이 되고 이거는 0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레드가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락1과 락2를 두 개 스레드가 한 놈이 락1을 하고 다른 놈이 이쪽에 락2를 하고 그 사이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돼가지고서 꼬이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일어날 확률이, 그 사이에서 스케줄을 낼 확률이 그리 높지는 않겠죠. 높지는 않은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데들락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화를 마치고 다음 부분에서 이 데들락에 대한 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동기화를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의 문제점 중에 가장 심각한 데들락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다른 것들은 좀 늦어지는 겁니다. 늦어지는 거니까 그 문제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데들락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버리니까 그 문제 영향이 바로 나타납니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동기화의 문제들, 고전적인 문제들하고 모니터를 소개하게 될 텐데요. 문제란 단어가 계속 나와가지고 좀 이제 헷갈리는데 이 그림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기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요 이제 동기화 예들 스마트폰 뮤텍스 갖고 이제 모니터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저기 문제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동기화를 잘못했기 때문에, 락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동기화로서 풀어야 될 문제들, 이러한 상황은 동기화가 필요하다. 그런 몇 가지 코딩의 예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전적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런 식의 협력하는 코드들이, 이런 패턴의 협력하는 코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동기화가 나올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고전적인 문제들의 의의는 뭐 이거 외에 이제 동기화 방법을 누가 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잘 하지는 않겠지만 세마포라는 동기화 방법을 하나 이렇게 어떤 OS가 제공했습니다. 그럼 그 세마포라는 이 방법이 동기화의 이 문제를, 임계영역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가,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코딩을 해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프로그램하는 문제로서 이런 것들을 쓰인다는 거죠. 아주 복잡한 건 아니지만 동기화가 필요한 문제의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큰 의미를 가지는 어떤 소프트웨어는 아닌데 동기화의 상당히 중요한 예로서 동기화 솔루션의 어떤 검증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코드다. 또는 여러 가지 동기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동기화의 다양한 예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교재를 보면 내용들이 꽤 있고 설명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의미만 보고 세마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것들을 살짝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게 유한 버퍼 문제이고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유한 버퍼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몇 번 봐왔던 코드입니다. 두 개의 프로세스 혹은 두 개의 스레드가 있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공유 메모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 큼직한 버퍼와 같은 메모리 풀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이제 우리는 통신에서 프로세스가 통신해서 공유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와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동기화가 필요한 거죠. 그냥 버퍼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썼으니까 네가 가져가겠지. 내가 가져왔으니까 다음 데이터 넣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 있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버퍼라는 이 이제 어레이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프로듀서하고 컨슈머하고 프로듀서가 값을 써놓고 컨슈머가 값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화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 코드는 그걸 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동기화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렇게 차근차근 내가 읽어왔고 넣었고 하는 것을 서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단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버퍼를 하나로 두지 않고 이만큼의 어레이를 버퍼로서 어레이를 두고 여기서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끝이 다 다르면 여기서 계속 루프를 걸고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하나 가져가서 이 버퍼를 하나 비워줬다고 마킹이 되면은 다음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코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전에도 봤다시피 카운트라는 공유 변수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운트 변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동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이런 패러다임의 문제가 생산자, 소비자 혹은 유한 버퍼 문제라고 이런 코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동기화로 여기서 얘기한 세마포나 뮤텍스나 이런 걸로 어떻게 이제 제대로 풀어지는가 그걸 보는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 코드를 그대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카운트 변수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lock, unlock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서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이제 이 유한 버퍼 문제 자체를 이런 임계구역 동기화 문제로서 좀 이제 정의를 다시 하고 이런 버퍼 같은 거 막 복잡하게 두는 게 아니라 임계구역이라는 데이터를 주고 받는 이런 동작을 임계 영역이라고 간주를 하고 그것들을 푸는 이런 동기화 한 솔루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간단합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세마포를 이용하는데요. 웨이트와 시그널 세마포를 이용하는데 세마포 변수를 두 개를 두고 있습니다. 두 개를. 이거는 이 버퍼라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임계 영역 코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냐면 버퍼가 비었다, 버퍼가 다 찼다 라는 세마포. 여기 사실 이거죠. 카운트 값이 맥스에 있으면 버퍼가 찬 거고 카운트 값이 넘기면 버퍼가 완전히 비어진 거고 이걸 다루는 세마포 따로 두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버퍼의 값을 넣기 위해서는 공유 자원을 액세스해야 되니까 버퍼의 값을 넣는 그 작업을 하는 뮤텍스 세마포. 뮤텍스 세마포니까 0, 1, 락됐다, 언락됐다 이것만 얘기하는 세마포. 그래서 사실은 세마포가 empty, 뮤텍스, 풀 이렇게 세 개의 세마포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한 동기화 코드처럼 보이는데요. 훨씬 더 좀 시스테미틱하게 안전하게 임계구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생산자 쪽만 보면은 empty 쪽을 wait를 합니다. 즉 이게 empty가 이제 락이 걸려 있으면 empty가 락이 걸려 있다는 것은 empty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니 empty가 아니라 empty에서 이제 다 채워졌다. 이쪽에 empty에서 다 채워졌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empty에서 다 채워졌다라면 empty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 wait라는 단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empty라는 이름으로 싱가포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채워졌다라면 empty를 기다리는 싱가포르를 이렇게 먼저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퍼가 다 채워졌다면 일단 여기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디서 풀리냐면 여기서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비자 쪽에서 다 사용하고 여기서 시그널을 주면 여기서 풀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이 임계 영역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임계 영역 자체를 둘 중에 하나만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 넣는 것, 이거 넣는 것, 읽어가는 것을 또 꼬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카운터 값 변경시킨 것도 꼬이면 안 되지만 데이터를 넣는 것도 꼬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버퍼는 비었지만 그 넣는, 읽어가는 것을 한 번에 하나만 하기 위해서 뮤텍스, 똑같이 뮤텍스 이렇게 걸어주고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뮤텍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풀 시그널을 줍니다. 풀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내가 채웠다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쪽은 반대로 풀 기다리게.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즉 간단히 그냥